양구 박재희. 연꽃 들어 양구하시니. 아직도 산꼭대기야? 심하게 덜컹댄다 했더니 버스가 기어이 언니를 깨우고 만다. 벌써 세 번째 묻는 물음에 세 번째 대답을 안 한다. 언니는 다시 내 어깨에 머리를 얹고 입을 반쯤 벌린 채 잠의 벼랑으로 굴러 떨어진다. 새벽 6시에 부천역에서 만났다. 지하철을 타고 성북역으로 가서 경춘선 열차로 갈아탔다. 빨간색 경춘선보다 싼 값이라 탄 무궁화인데 이건 완전히 2000년에 없어진 비둘기호의 변신이다. 신남역과 사릉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 정차하느라 남춘천역에 닿은 시간이 11시였다. 다시 시내 버스를 타고 춘천 공룡터미널에 가서 편의점 컵라면을 먹고 이 버스를 탄 지 2시간 남짓 된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양구에 닿는지, 양구에서는 또 얼마나 더 가야 고대리에 닿는지, 오늘 해 안으로 닿을 수나 있는지 알 수 없다. 기양 앉아 기시에요. 종점 아니래요. 기양 좀 쉰대요. 양구행 직행버스란 명색답지 않게 버스는 산골짜기를 돌아서 집이 몇 채 나타날 때마다 선다. 기사는 느긋하게 내려서 화장실, 식당, 가게를 들러 아는 얼굴과 인사를 나누고 음료수, 담배, 껌 등을 들고 차에 오른다. 한껏 굼뜬 움직임과 웃을 듯 말 듯한 표정이 달아빠진 도시의 남정네들과 다르다. 오른쪽은 완만한 산등성이고 왼쪽은 급경사다. 시선을 멀리 두면 청전 이상범의 동양화속을 유람하는 듯하다. 하지만 차창에 얼굴을 바짝 대면 추락 방지턱도 없는 외길을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분이다. 그래도 버스를 반 넘어 채운 손님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손가락을 까딱이며 mp3를 듣는다. 너 어젯밤 무슨 일 있었지? 부천역에서 만나자마자 언니는 나를 다그쳤었다. 밤새 한잠도 못 잔 걸 들킬까봐, 아니 밤새 술 담배에 젖은 입내를 뿜을까봐 나는 엉거주춤 물러섰다. 나이가 40이면 뭐해. 철없는 애도 너보다는 낫다. 결혼 얘기 나와도 혼인신고 전에는 내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세상 만사 뭐든 익어야 해. 익기 전 떫은감, 익기 전 콩나물국, 익기 전 막걸리의 쓴맛을 그렇게 보고도 여태 모르겠니? 아직도 사람 만나는 거 쉬워 보이니? 100만 원만 내면 성사될 때까지 자꾸 만나게 해주니까 별거 아닌 걸로 보이니? 너 나이 헛먹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 모든 인간관계는 알고 보면 세세생생 억만겁의 인연이 있고 또 익어서 봄볕에 꽃망울 터지듯 눈앞에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건만 성사될 만하면 일을 그르치니 원, 해픈 건지 궁한 건지 널 모르겠다. 줄줄이 타박당할 때 나는 지레 겁먹고 의기소침해졌다. 내 표정에 언니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곤 8시간 만에 처음 나온 말이 아직도 산꼭대기야 다. 아직도 이팔 청춘이야. 아직도 남자 살이 그리워. 네 도화살이 애 탓이야. 언니의 타박은 언제 들어도 쓰라리다. 언니, 나랑 양구 가자. 어젯밤 아마도 나는 술김에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언니가 아픈지 어떤지 아랑곳 없이 오직 유신재 곁으로 달려가고픈 마음으로 매달렸을 것이다. 유일성이 옷을 주워 입고 나가자마자 알몸으로 전화통에 기어간 기억만 남아있다. 언니, 양구 가자, 응? 나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야? 이 밤중에 새파란 것이 어린 아들 손 놓고 죽는다는 협박이나 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파서 시집도 못 간 사촌 언니한테? 끊어 이거사. 죽든 말든 네 일이야. 다른 때 같으면 타박 먼저 하련만 언니는 침착하게 내 전화를 받았다. 알았어. 세수 먼저 하고 다시 전화해. 양구라면 내가 가야지. 언니의 대답을 듣고서 그의 주소를 찾아 핸드폰에 저장하고 간단한 여행 가방을 꾸려 집을 나섰다. 3월이라도 엊그제 내린 눈이 덜 녹아서 새벽길은 미끄럽다.
발편한 단화를 신을 걸. 허나 돌아가기엔 온 길이 아깝다. 뒤뚱뒤뚱 걸으면서 나는 간절히 그 사람이 아직도 혼자이기를 빌었던 것 같다. 내가 고귀한 왕비 사주라서 감히 못 건드리겠다던 남자. 성부라면 제일 먼저 나를 제도하겠다는 남자. 설총 같은 아들을 낳아서 키워달라던 유신재가 그리워서 조금 울었던 것 같다. 갈게요. 점심때쯤 도착할 거예요. 성북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전화하자 유신재는 이유도 묻지 않고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한다. 오십시오, 은서님. 양구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십시오. 첩첩산중이란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산속으로만 버스를 달리기는 처음이다. 산 아래로는 아직도 눈을 뒤집어 쓴 작은 산들이 마치 백이의 선비들이 모여서서 국상을 논의하는 듯하다. 산자락과 자락이 만나는 골짜기에는 갓 태어난 돼지 새끼들처럼 몇 채인가의 집이 올망졸망 모여 볕바라기를 하고 있다. 더도 덜도 말고 딱 이렇게 올망졸망 새끼 서너 키우며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 욕심이 과하다고 말했던 건 전 남편이다. 애 하나도 많아. 하나도 나올라야. 우리 인생의 장애란 뜻이야. 그가 장애라고 하는 아이는 나에게는 축복이다. 그가 천벌이라고 하는 월경은 나에게는 선물이다. 그가 탐욕이라고 하는 섹스는 나에게는 대화다. 애초 여자와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남자를 매력 있게 본 죗값이 내 결혼 생활이라고 언니에게 고백한 적이 있다. 제가 5번째 사람이라고요. 인사가 끝나고 청실홍실 팀장이 자리를 비우자 유일성은 맞은편으로 옮겨 앉는다.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구나. 놀랍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다. 하긴 유일성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 것이다. 그가 본 신상 명세서는 내가 처음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작성한 것이다. 고향, 최종 학교 성적,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 원하는 이상형, 원하는 직업과 월급, 자가 유무와 시세, 차량 종류, 취미, 식성, 부모 형제의 직업, 재산 등등. 부모 형제와 올케에게 전하여 주소, 직책, 월급, 재산세를 물어서 적고 건강검진서까지 첨부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존재의 옷을 벗는 고약한 기분이었다. 나도 회사의 정보망으로 검증받은 유일성의 시시콜콜한 인적사항을 숙지한 터이다. 43세, 방송통신대 졸업, 중소출판사 영업부장, 이혼 사유는 음식과 성생활이 안 맞아서다. 딸의 양육비로 아파트를 전처에게 주고 지금은 장이동의 5천만 원 전셋집에서 노모와 아들과 산다. 아들은 순우보다 1살 위인 7살이다. 실제로는 10달 차이라 그 점이 가장 걸린다. 10달 만에 또 나오셨군요. 평생 그런 인사말인지 비아냥인지를 듣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첫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나 역시 5번째로 쓰는 인사말이다. 유일성은 수줍은 듯 아, 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말하고는 커피잔을 든다. 그런 것까지 회사에서 교육시키지는 않을 텐데 5 남자의 제스처가 비슷한 건 정말 이상하다. 그가 홍기 놓친 미혼녀도 아니고 아이 없는 재혼녀도 아닌 아이 딸린 나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명문대 유아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보는 건 3가지다. 유씨일 것, 아이가 있다면 남자일 것, 직업이 확실할 것 등이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의 성을 유씨로 잡아놓는 것이 과제다. 김이 박장, 강마 전서, 하백 구민. 300개가 넘는 성을 피해 유씨도 아닌 유씨를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난다 해도 여타의 조건이 맞기란 정말 어렵다. 재혼은 치열하고 치사한 시소게임이다. 나머지 인생을 헐값에 담보 잡히지 않으려는 역학 싸움이다.
나보다 기우는 사람, 전 남편보다 기우는 사람, 내 인생과 아들의 인생을 기울게 할 사람을 피하기 위해 온갖 유치한 방법을 다 쓴다. 사주쟁이한테 사주를 넣어보고 관상쟁이한테 데려가고 치악산에 오르면서 나름대로의 독심술을 써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이혼 초기에나 부릴 만한 사치다. 교회에서도 부녀회에서도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드물어진다. 유치원에서도 나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니 본의 아니게 백수로 치과하게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혼녀라고 학부모들이 항의할까봐 잘났다고 한다. 초기에는 남자라면 목소리도 끔찍해서 둘만이 완벽한 모자 가정을 꿈꾸었다. 그러다가 아무 때나 찾아와 아빠 노릇을 하려는 전 남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재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등을 껴안고 종알종알 얘기하던 습관을 버리기가 힘들다. 아이가 잠든 밤에 불을 끄고 있으면 꼭 관 속에 누워 흙이 쏟아지기를 기다리는 산송장 같다. 재혼을 위해 3년쯤 허송하고 나니 한껏 겸손해진다. 이제는 총각이니 유부남이니 경계도 헐렁해지고 호라비는 다 위대해 보인다. 나이가 열 몇 살 위든 대머리에 뱃불뚝이든 지체장애자이든 시부모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면 살겠다는 결심까지 선 뒤 목돈 들고 찾아온 곳이 결혼정보회사다. 옛날 매파나 마담뚜보다 훨씬 낫구나. 내 희망사항에 맞게 컴퓨터가 뽑아낸 10명의 신산명세서를 훑어본 소감이다. 한 명도 아닌 10명이나 되는 유씨를 데려오다니, 그들도 내 조건을 보고 나를 재혼 가능 상대로 찍었다니 정말 등록비가 아깝지 않다. 정면, 측면, 반신, 전신 사진에 나타난 얼굴이며 몸매며 직업과 재산 정도가 지금까지 선후배, 친구와 친척들에게 소개받은 사람들보다 월등하다. 애딸린 이혼녀를 가장 먼저 비하시키고 엉뚱한 험담을 부풀려 모임에서 배제시키는 건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렵사리 수소문하여 소개해준 남자는 5, 60 중노인, 시청각 장애인, 애 두셋 딸린 호랍이다. 나도 내 처지의 맹문이지만 상대 역시 제 처지는 모른다. 경매장에 나온 암소 보듯 이혼녀를 훑어본다. 싫다는 사람을 반협박하다시피 아파트에 찾아와서 살림 형편과 40년 동안의 사진과 음식 솜씨까지 본다. 다 좋은데 속은 어떨지 모르니까 속궁합까지 본 다음 결정하자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덤비는 사람도 있다. 한 번 배 지나간 물에 또 지나간다고 흔적이 남겠습니까? 웃으며 던지는 농담조에 나는 정색하고 대못을 박는다. 모든 남녀의 만남은, 아니 모든 사랑은 첫사랑이라는 말 모르세요? 첫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상대방의 가당찮다는 표정과 코웃음을 온몸에 두들겨 맞은 날에는 과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덜 오염되어 보인다. 마담컴이 뽑아낸 10장 중에서 나는 나이 순서대로 5장을 뽑았다. 류일성은 그중 가장 어린 사람이고 류신재는 두 번째로 어린 사람이다. 종점이래요? 안 내리신대요? 깜빡 잠이 들었던가 보다. 스포츠 머리에 얼굴이 둥근 30대의 운전기사가 우리를 보고 쑥스럽게 웃는다. 그 투박함과 천진함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모르게 따라 웃는다. 이혼한 뒤로는 웃을 일도 없거니와 모처럼 웃다가도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서 감춘다. 아들도 잘 웃지 않고 말대답도 간신히 하고 이맛살을 자주 찌푸린다. 지혜비를 닮아서 어린 것도 상전이야. 그런 상전이 없지. 고마워요, 맛있어요, 좋아요 말하면 세금 나오나? 툭 하면 이맛살을 찌푸리니 쯧. 저런 애물단지를 뭐하러 달고 나오니? 지혜비, 하래비 철 좀 들게 두고 나오지. 그럼 네 인생도 날개 달고 훨훨 날고 내 인생도 진역살이 면할 텐데.
아이 없이는 잠도 잘 못 자면서 어머니는 막상 곁에 있으며 못마땅해 하신다. 구겨진 손수건을 보면 다림질하고 싶은 건 여자의 본능인가 보다. 연애할 때는 이마살을 찌푸리는 대학생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 이마살을 찌푸리고 생각에 골몰해 있는 모습은 철학도다웠다. 그 이마에 먼저 입 맞춘 사람은 나고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이마살에 짜증낸 사람도 나다. 차라리 목석가 살고 말지. 베란다에 앉아 이마살을 찌푸린 채 담배 피우는 그를 상대로 시원하게 퍼붓고 나온 게 마지막이다. 인간 같자는 사람들과 상대할 수 없다며 회사를 몇 번 옮긴 끝에 아예 집에 들어 앉더니 직장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저기 신문 잡지에 투고하고 화장품 사부 같은 곳에 글을 써서 담뱃값 정도를 버는 게 다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굶고 말 걸면 대답하고 안 걸면 말 안 하고 만지면 가만히 있고 안 만지면 자기도 안 만진다. 아이는 얼굴뿐 아니라 성격도 제 아빠의 판박이라 늘 인생은 고해라는 표정이다. 옆 사람 인생까지 고해로 끌어들이고야만 은 이맛살에 왕짜증을 내는 건 늘 나다. 이 현령 비현령이지 어린 것이 고해가 뭔지 알기나 해? 한없이 너그러워져서 등 돌리고 누운 아이를 끌어당겨 안는 사람은 나다. 혼자 부르르 열내고 혼자 푸시시 식은 다음 미안해서 울며 용서를 비는 건 류씨 집안이 아니라 박씨 집안 내력이니 별 수 없다. 철부지 아이에게는 너그러워도 철부지 남편에게는 노여움이 솟는 자신이 나도 싫다. 별스럽지 않은 일로 날뛰게 만들고 내가 분을 사귀지 못해 포금하는 동안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등 돌리고 누운 나를 끌어당겨 안으면 나도 금세 뜨거워져서 품을 파고들 텐데 말이다. 하긴 그는 섹스를 싫어한다. 양국은 버스터미널에서 고대리행 버스는 없다. 어실면까지 가서 갈아타야 하는데 어실면 가는 버스는 끊어졌단다. 아침 10시, 저녁 3시, 하루 2차례인데 시계를 보니 4시가 가깝다. 난감해야 하는데 택시기사가 다가와 외지인에 대한 본토박이에 예를 차린다. 요양하러 오신 거래요? 사람 만나러 온 거래요. 여기서 어실면까지는 얼마래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떠들던 말투를 흉내내니 택시기사가 친근하게 웃는다. 편도는 2만 원이래요. 왕복은 줘야죠. 입석 기차를 타고 고생시킨 몸에게 미안해서 나도 이제 그만 택시를 타고 싶다. 기름값 걱정으로 차고에 소나타 고이 모셔놓고 지하철로, 기차로, 버스로, 다시 버스로 온 것만도 충분하다. 더 이상은 굴욕이라고 다잡으며 택시 문을 여는데 언니가 내 외투자락을 끈다. 하긴 나도 돈을 쓰기보다는 넘어가는 저녁 햇살을 맛받으며 초봄의 산길을 걷고 싶다. 왠지 그에게 류신재에게 가는 길은 휘발유나 가스를 쓰지 않고 몸을 고생시키며 가야만 할 것 같다. 자연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벗을 수 있다면 신발도 벗고 맨발로 걸어서 가야만 할 것 같다. 혹시 마음이 변하면 부를 생각으로 택시기사의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신장로 가다 힘들면 부르시죠. 옛날 길은 좁아 터져서 택시가 못 들어간대요. 언덕배기 같은 산을 2개 넘어가는 지름길은 천천히 걸어도 신장로보다 30분쯤 일찍 도착한단다. 그 말에 홀려 나는 주저없이 산 쪽으로 발을 뗀다. 해가 일찍 떨어지는 3월의 오후다. 젊은 남자 걸음으로 2시간 조금 더 걸리는 산길에 여자들이 손전등도 없이 구두를 신고 걷는다는 게 뭘 뜻하는지 우리도 묻지 않았지만 기사도 걱정하지 않는다. 웃을 듯 말 듯 태평한 얼굴은 강원도 남자들만이 지닌 어떤 덕성 같다. 상대방을 미리 까다롭게 굴 수 없도록 만드는 강원도의 힘이랄까. 산으로 들어가면 통화 불능이 될까봐 미리 고대리로 전화를 한다.
뜸들여 걸어도 받지 않는 걸로 보아 아마 잠시 외출한 모양이다. 고대리에서 내려서 산골짜기로 들어앉은 마을의 제일 위쪽으로 뚝 떨어진 기와집만 찾아오라고 했다. 기와집에는 아주 긴 이름의 현판도 걸려 있다고 한다. 연꽃 들어 양구하시니. 뜻을 묻자 그는 빙그레 웃는다. 부처님이 세 곳에서 법을 전하는데 그중 하나가 연꽃을 들어 보이며 오랫동안 침묵하신 곳인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현판 이름으로 쓴 사연이 달리 있을 것 같은데 류신재는 대답하지 않는다. 알아서 해석하라는 건가 보다. 진흙 속에서 자란 연꽃은 그 자체로도 완벽한 진서입니다. 어디에서 달리 뜻을 찾겠는가. 제가 바로 연꽃이에요. 제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연당이지요. 왕비사주라는 말에 한껏 방자해져서 말하니 류신재는 또 빙그레 웃는다. 너 어젯밤 무슨 일 있었지? 마을이 끝나고 들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드디어 언니는 부천역에서부터 참았던 궁금증을 내비친다. 뻔하지 뭐. 어머니와 아들에게는 둘러대도 언니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들은 모두 나와 재혼할 의사가 있어서 동침을 요구했다. 나 역시 살냄새가 싫은 남자는 피해야 하니까 두세 번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척 응했다. 일부러 동침하고 다시 다른 여자를 선보는 상습적인 꾼이 결혼정보회사마다 몇십 명씩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들도 호적상으로는 혼자이니 몸과 마음이 꼭 맞다 싶으면 결혼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얼마나 매끄러운 피부와 단단한 가슴과 쓸만한 자궁을 가졌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잠자리에서도 잠옷 단추를 끝까지 올리고 한 방에서 각각 다른 이불을 덮어야 자는 남자. 첫 아이를 가지자 태교에 나쁘다고, 아이를 낳고는 아이가 깬다고, 아이가 커서는 뭐하러 다 큰 어른들이 짐승 같은 짓을 하느냐고 돌아눕는 남자는 전 남편으로 족하다. 새벽에 어쩌다 손이 닿으면 솥대처럼 솟아있던 일물도 풀이 죽는 걸 안 후로는 치사해서 건드리지도 않게 되었다. 재혼을 결심하면서 또 하나 결심한 것은 몸으로 얘기하는 걸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고 서로 안아주고 핥아주며 대화할 남자. 내 살냄새를 좋아하고 나 또한 좋아할 살냄새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것이다. 느낌이 가장 좋은 사람이 고대리에 사는 류신재다. 사실 그와는 동침했다기보다 서로 몸을 보여주었다는 게 맞다.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간 날 나는 맛깔스럽게 저녁상을 차려 그와 먹었다. 그는 황송하다는 듯이 반찬마다 칭찬하며 밥그릇을 비웠다. 내가 설거지하는 동안 옆에서 고대리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었다. 38성 경계에 있는 마을인 고대리는 원래 하나의 거대한 돌산이다. 그런데 옛날 어떤 도인이 돌틈에서 쏟는 약수를 먹고서 신선이 된 뒤로는 영산이라 하여 돌을 닦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금은 아랫마을은 불치병 환자들의 요양처가 되고 윗마을은 수도자들의 은신처가 되었다고 한다. 류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저요? 허허, 은서님이 맞춰보십시오. 사실 그는 동침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 사주가 고귀한 왕비사주라 자기가 감히 범접할 수 없다고 했다. 몸을 좀 볼 수 있겠느냐고 해서 쑥스러워하니까 자신이 먼저 몸을 보여주었다. 여자 앞에서 서지 않는 남자는 남편뿐이라더니 그도 풀이 죽어 있었다. 그렇지만 새끼에 오염되지 않은 정갈하고 달콤한 피부라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은서님에게 음심을 내지 않는다는 증거죠. 은서님의 영혼이 먼저 다가오기 전에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몸은 소중한 영혼의 드러남이지만 특히 은서님의 옥체는
저같이 덜 된 인간이 만지기에는 너무나 고결하게 빛나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는 한번 안아보지도 않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천천히 옷을 찾아서 입혀주었다. 나는 황홀하기도 하고 왠지 섭섭하기도 하였다. 꽉 찬 마늘처럼 내 몸은 사랑받고픈 욕구로 팽창해 있었다. 고대리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음력 2월에 오시면 아주 좋지요. 제가 청기를 받아 황제를 잉태할 수 있는 명당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본 여자가 또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 때문에 아들 가진 재혼 상대를 찾은 것인가 보다. 그의 청이 아니라도 나 역시 아들 딸 많이 낳아 올망졸망 볕바라기 하며 키우는 게 소원 아닌가. 하지만 영웅을 낳을지 역적을 낳을지는 나도 모른다. 요즘 세상에 황제가 어딨어요. 영웅도 난세에 난다잖아요. 영웅 호구는 언제나 나지요.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가 나고 마야 부인에게 석가모니가 나고 요석공주에게 설총이 나고 다시 은서님에게 설총을 넘을 큰 인물이 나지요. 전 지금껏 은서님을 기다리느라 옆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둔 겁니다. 고대리로 돌아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안 오시면 아직 인연이 익지 않은 것으로 알겠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뭔가 모르게 흥분되어 숨도 깊게 쉴 수 없고 속도 울렁거리고 머리도 어지러웠다. 류신재가 다녀간 다음 날 언니에게 고대리 얘기를 했다. 연부는 따로 있나 보다. 나도 그분 한번 만나고 싶다. 너 고대리 갈 때 나도 데려가렴. 주례라기엔 뭐하고 증인이랄까? 뭐 그런 거 되어줄게. 아, 근사해. 근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뭔가가 미진하다. 내 알몸 앞에서 풀죽어 있던 남자의 몸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나는 아무도 만지지 않는 왕비 사주가 아니라 한 남자라도 열심히 만져주기를 고대하는 평민 사주인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맘 먹고 유일성을 선본 것인데 그는 방사가 끝나자마자 나를 알몸으로 버려두고 가버렸다. 괜한 짓을 했다는 후회가 가슴을 쳤고 허겁지겁 속죄하듯 양구를 향해 새벽길을 떠난 것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우리를 두고 생겼나 보다. 이야기를 하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밤중이다. 핸드폰 시계로는 겨우 7시가 넘었을 뿐인데 사물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둡다. 핸드폰에는 통화 불능 표시가 뜬다. 택시 부르자. 언니가 먼저 내 손을 더듬어 잡는다. 몹시 추운지 목소리에 살얼음이 낀 듯하다. 여긴 택시가 못 들어오는 좁은 산길이야. 우리가 우회 도로인 신장로를 버리고 지름길을 택해서 산속으로 들어온 거잖아.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온다. 후다닥 밤새인지 고라니인지가 놀라서 달아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가 딱딱 맞부딪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 소리인지 언니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간다. 연꽃 들어 양구하시니.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어실면에 닿는지, 어실면에서는 또 얼마나 더 가야 고대리에 닿는지, 내 생애 안으로 닿을 수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저 달빛에 떠오른 희미한 길을 따라가고 또 가다 보면 연꽃 들어 양구하시니가 보이지 않을까 기대할 뿐이다. 왕비, 황제, 청기, 명당 같은 말에는 사실 관심 없다. 오직 내 살을 만지고 싶어하고 나 또한 만지고 싶은 살, 언제라도 만질 수 있는 남자가 연꽃 들어 양구하시니에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거기에 없다면 온기를 다시 되짚어 가야 하리라. 걸어나가서 버스를 타고 다시 다른 버스로 갈아타고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하리라. 내 생애 안으로 닿을 수나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멈출 수는 없다.